네, 삶, 여러분들과 함께 삶의 시를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그 삶이 우리가 아름다운 삶이 되려면은 우리 안에 인권 감수성이라는 친구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인권 감수성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인권 감수성이 무엇인지 같이 이야기 나누어 볼게요. 인권 감수성은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럴 때 인권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능력이 인권 감수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권의 관점에서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인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막연해요. 네, 그러면 인권의 관점이 무엇인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볼게요.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아가, 네, 아기의 발이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네. 여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실 거고 남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답은 무엇일까요? 답은 알 수 없습니다. 네.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남자 아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남자 발은 좀 평발이 많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여자 아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자 아기들은 아무래도 발이 좀 발끝이 뾰족한 친구가 많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모든 남자의 발이 다 평발인가요? 아니죠. 그리고 모든 여자 아기의 발이 다 뾰족한가요? 칼발인가요? 아니죠. 네. 이렇게 우리는 다양하게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양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인권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인권의 관점에서 나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나의 권리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떠한 권리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지, 행사할 수 있는 거지 알고 그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안 다음에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양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인권의 관점에서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하면 안 되는 사유 19가지를 놓았어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제2조, 제4항에 차별하면은 안 되는 것들 중 누가 가장 차별을 받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안에서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인 신분, 출신 지역, 그리고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그리고 기혼인지 미혼인지 이혼인지 사별인지 재혼인지 사실혼인지 이것들이 다 결혼의 유무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임신 및 출산, 가족 및 가족 상황, 그리고 인종, 피부색, 사상 및 정치적인 의견, 그리고 실효된 전과, 성적인 지향, 학력, 병력 등 이 모든 것들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에 차별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고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중에서 누가 가장 차별을 받을까요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 감수성을 우리 안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과 답문을 자세히 관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맞는 질문인가 그렇지 않은 질문인가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인권 감수성을 넣어서 질문을 바꾸어 보는 거예요. 차별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차별들로 어떤 고통을 겪고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바꾸어 보는 것이 인권 감수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인권 감수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인권선언에 보면은 민주주의 국가는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대원칙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존중받고 존엄하고 평등하게 대우받고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차별에는
직접적인 차별, 간접적인 차별, 복합적인 차별, 구조적인 차별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게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아요? 1번 직접, 2번 간접, 3번 복합, 4번 구조적인 차별. 네, 1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2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3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답은 구조적인 차별입니다. 왜 구조적인 차별이 가장 큰 문제냐면은 구조적인 차별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것들을 계속 간행적으로 그리고 법으로 그렇게 해왔으니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안에 내재화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이 차별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것인 거죠.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냥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우리가 조선시대만 해도 무엇이 있었죠? 예, 남존여비, 칠거지야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는 위, 여자는 아래 이런 문화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몇 세기? 네, 맞습니다. 21세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남자, 여자, 남자 모두가 동등한, 평등한 세상이 된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자라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차별받아야 되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네, 사회적인 소수자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구성원으로부터 이유가 없이 차별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차별을 받는 사람들을 사회적인 소수자라고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존엄을 위반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혐오이고 혐오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혐오 표현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견이나 그리고 욕을 하거나 비하하거나 차별이나 폭력을 행하는 것이 혐오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혐오 표현은 100% 전부 정말로 100% 듣는 사람이 나 이거 굉장히 불편한데 나 이거 굉장히 마음이 상해 계속 생각이 나네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누구? 네, 그 사람이 말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노인 혐오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노인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외롭다. 그리고 아이들은 노인보다 젊은 사람을 더 좋아한다. 또 노인들은 괴팍하거나 쉽게 낙담하여 불행하다고 느낀다. 모든 노인들은 아프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 정말로 그런가요? 네, 그렇지 않죠. 모든 노인이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들 그리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들이 혐오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늙으면 다 꼰대다. 정말 늙으면 다 꼰대일까요? 아니죠. 네, 특정 사람, 즉 노인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노인은 열등한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편견을 바탕으로 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노인이 다 그런 것처럼 모욕하고 비하하고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또다시 강화하여 노인이 차별을 받는 것은 당연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별, 그리고 장애, 그리고 나이, 인종, 국적 등은 이걸 가지고 우리는 차이가 있는 것뿐인데 그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그들이 직접 선택하지 않았는데 내가 원해서 나는 노인이 되었어. 내가 원해서 장애를 가지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사람들이 차별을 하고 혐오를 하고 또 누가 내어준 것도 아닌데 선물로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혐오를 하고 또 나의 노력으로 바꾸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혐오를 하고 차별을 하는 거. 네, 그래서 그거는 그들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혐오하고 차별을 하는 것이 혐오 표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혐오와 차별은 긴 시간 쌓여서 만들어진 편견 그리고 고정관념 속에서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 네, 노인들은 친절하고 따뜻하다. 노인들은 지혜롭다. 네, 노인들은 믿을 수 있다. 노인들은 재정적으로 풍족하다. 노인들은 강력한 정치 세력이다. 노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잘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노년은 평화와 안정으로 충만해 있다. 네, 이거는 긍정적인 편견이에요. 이것 또한 모든 사람이, 모든 노인이 다 그렇지 않은 것인 거죠. 그러니까 노인은 이럴 것이야, 장애인은 이럴 것이야, 청소년은 이럴 것이야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성에 우리가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인권의 관점으로 바라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편견과 차별은 동전이 우리가 한 면은 그림이 있고 또 다른 한 면은 무엇이 있죠? 숫자가 있죠. 네,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편견과 차별도 그런 것입니다. 편견이 차별을 낳고 차별이 편견을 낳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편견에 익숙해지게 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차별이구나, 이건 편견이구나 하고 볼 수 없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합리한 것이라도 그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힘이 약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을 리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앞부분에 저희가 영상으로 예전에 우리나라의 고려시대에 고려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소리야, 고려장은 없었지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고려장은 없는 거죠. 없었던 거죠.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를 잠깐 잃었을 때 우리나라를 도약한 일본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동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를 다 만났는데, 아동들도 그리고 중장년층도 그리고 노인들도 모두 다 같이 고려장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네,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거에 대해서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다양성을 존중해 보기로 했으니까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별, 그리고 장애, 나이, 인종, 국적은 내가 직접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누가 내어준 것도 아니고요. 나의 노력으로 바꾸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지금부터 멋진 나의 모습, 괜찮은 나의 모습, 그런 것들은 인권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인권 감수성을 우리 안에 넣어서 우리 안에 인권의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네, 혐오 표현을 지속적으로 듣게 되면 주변의 눈치를 보게 돼요.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차별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권 감수성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인권의 관점에서 익숙한 상황에 질문을 하고, 그리고 인권 감수성을 넣어서 대묻기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물 왕국에서 동물의 왕을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 좀 센 친구들, 체격 좀 센 친구들, 큰 친구들이 다 도전을 하는 거죠. 누가 있을까요? 네, 호랑이 있고요. 누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사자, 코뿔소, 코끼리, 하마, 악어, 이런 친구들이 다 등장을 하는 거죠. 그때 토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물들이 수근거리는 거죠. 뭐야, 쟤 뭐야? 라고 이야기할 때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끼도 왕이 될 수 있어. 토끼는 지혜로우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인권 감수성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뭔가 크게 대단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렵지 않죠. 쉽습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갈등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갈등은 저는 비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세차를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비가 막 오려고 하늘에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발 비야 멈추어라. 멈추어지나요?
네, 아닙니다. 네, 우리가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누구하거나 다라고 편하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갈등이 왔을 때, 이렇게 하면은 갈등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구나. 이렇게 갈등이 들어오는구나.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존중해주고 소통하고 공감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그렇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복지관에 오시면 늘 만날 수 있는 선생님들, 네,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네, 그들에게 여쭤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인권 침해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소를 하시나요? 하고 물어보았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노란색 그래프가 시설에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 노란색이고요. 분홍색은 시설장이나 중간 관리자들에게 의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초록색은 동료와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셨고, 여기 파란색 보면은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참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선생님들이 정말 의외로 굉장히 많았어요. 네, 이런 것은 지금 보면은 시설적인 노란색,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는다는 거는 혹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이 피해를 보지는 않을까, 기관을 이용하지는 못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못하시는 부분들이 많았고, 또 네,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참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일하고 맞지 않나, 나의 탓으로 돌려서 그만두거나 또 다른 데로 가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십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게 오시면은 또 선생님들 보고 하니까 또 괜찮느냐고 쓰담쓰담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식사는 하셨느냐고 물어보시기도 하면서, 또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선생님들, 또 오랫동안 근무를 하신 선생님들, 관장님이나 부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이렇게 대리님이나 분들에게는 높임말을 이렇게 쓰면서, 또 갓 입사하신 얼마 안 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편하니까 또 이렇게 손주 갖고 하니까 말을 놓거나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스킨십을 하거나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있으신데,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예, 똑같이 우리는 그들에게 또 나이로 차별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모두 다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똑같이 대우해 주시면은 되는 것입니다. 네, 나와 상관없는 일, 이 부분은 네,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네, 보편적인 인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네, 바로 우리 주변의 작은 장소, 그리고 집에서 가까운 그곳, 너무나도 가깝고 보잘것 없어서 어떤 세계 지도에도 보이지 않는 네, 그런 곳에서부터 인권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인권 감수성을 넣을 수 있는 곳들, 가정, 그리고 복지관, 그리고 나와 함께 만나는 동료들, 그리고 이웃들, 이 안에서 우리는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밭에 무엇을, 네, 인권꽃을 피우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인권의 마음꽃이 쓱쓱 자라는 것이 제 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인권 교육을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